한다. 바로 준소. 인사 올리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낭송하겠습니다. 우선 고향에서 정치를 하게 돼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66년 한 10개월 전에 용두사지 철당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청주극장과 현재극장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한옥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66년 10개월 전에 용두사지 철당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정치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되면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3년 전부터 농사를, 비록 주말 농장이긴 합니다만 농사를 시작하고 지금은 저희 큰아이와 며느리가 귀농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청천면 후영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마선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준비해온 출마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충북에서 나고 자란 충북의 아들입니다. 저는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아래에서 태어나 구 청주극장과 현재 극장 사이에서 5살까지 살다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천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충북을 떠나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선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 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대선 승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게 처음부터 저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선인 특별고문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고심하던 중 우리 충청도민의 부름을 받고 충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충북에서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승리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격전으로 끝난 대선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완승해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을 바로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의 중심 충북의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창조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북도를 창조와 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이 충만한 충북의 꿈은 원대하고 생각의 강토는 광활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발상법과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인 충북이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고 땅이 협소한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영토를 넓히고 창조의 힘을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과감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려면 당선인 특별 고문인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가 창조와 융합의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전부가 창조력 상상력을 가진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나 변방으로 이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창조적 고유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중앙 권력뿐만 아니라 이곳 중국의 지방 권력도 교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전기기술자이며 치과의사이고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의 이공계 정치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과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새로운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도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효불급한 곳에 투입된 거대한 낭비를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창조 교육입니다. 저는 2001년 제3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과학용재고등학교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충북에 가면 아이들이 재능과 특기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교육이 놀이가 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충청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충북을 창조교육의 혁신자치단체, 교육의 혁신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도시 브랜드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카이스트 오창 캠퍼스에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칼 캠퍼스를 유치하고 암과 치매 등 희귀병을 연구치료하기 위해 우수한 5대 대학병원 가운데 하나를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의 풍부한 실적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AI 영재교육의 메카로 중국의 교육도시 명성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AI 영재고등학교를 개교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잊혀진 이름, 청주가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중부의 아이오와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년 후에 전국의 다른 지역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충북으로 이사오는 교육의 중심 충청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충북에 가면 모두가 영재가 되는 영재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유치, AI 영재고의 설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특성화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국제화된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이 기초가 되는 체험 학습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코딩 교육을 포함해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의 바탕에는 인문학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스타트업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스타트업의 천국이 되는 그런 도로 만들겠습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도와주고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유럽의 강소국들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업의 용광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밥 먹듯이 창업에 도전하고 문턱 없이 규제 없이 원스톱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도가 되도록 모든 공무원들과 예산이 집중될 것입니다. 복지도 창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의 실패가 인생의 좌절이 되지 않도록 패자 부활의 지방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충북 오창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의 조기 구축을 통해 충북의 뿌리 산업이 조기에 활착해서 도민들의 소득 수준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K사이언스 중심지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될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문화창조의 으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북 도민의 문화 소비가 가장 왕성하고 풍부해져야 합니다. 문화의 소비가 문화의 생산에 선행한다는 생각으로 도의 모든 역량을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데 맞추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지의 고향이고 예향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 문화예술이 가장 활발한 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중심은 문화의 소비를 대폭 늘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를 문화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1년에 10권의 책을 사서 읽고 10번 공연장을 찾고 10번의 전시장을 찾는 도민에게 세액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연과 전시회가 가장 많이 개최되고 최고의 시설을 설치해서 충북 도민들이 누구나 최고 수준의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소비에 발생하는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어도 우리 도민 모두가 부담 없이 문화의 향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비 10-10-10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공연과 전시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충북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충청북도는 오송오창의 바이오 메디컬 시티를 완성하여 도민들께서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장수하는 바이오 헬스의 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북도를 의료, 관광, 바이오 메디컬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로 만들어 도민들이 너나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내 장수마을에는 어느 방역단체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장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료후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진료후불제를 채택하여 진료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후불로, 분납으로, 할부로 결제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인공관절, 나식과 백내장, 심장 스턴트 수술 등 생명과 관련된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T, BT&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신약개발, 의공학, 재료공학 등의 산업을 발전을 견인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의료, 관광과 유기농 먹거리 등으로 연결하면
건강에 장수하는 창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청북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를 생태환경 측면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적고 다양한 청정 먹거리가 생산되며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을 공헌하고 음성군 망이산성 웅달샘에서 발원하는 금강의 최대 지류하천 미호천을 자연 그 상태로 보존해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송과 오창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물류, 교통, 신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국토개발 측면에서 경부선과 강원, 충청, 호남의 국도 X축 교차점인 오송을 청주의 오송이 아닌 대한민국의 오송으로서 물류, 교통,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수도권에만 있는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여 중부권의 코엑스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컨벤션 센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각종 페스티벌, 각종 전시, 박람회, 국제대회 등을 중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는 물론 오창까지 이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구도심, 오창, 오송의 상호발전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충청 메가시티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 청주공항까지의 수도권 전철 및 충북선 고속철도 사업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충북이 비상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존의 산업구조의 틀 위에 지식 기반의 경제체제와 접목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소외되어 있는 충북의 전통산업인 농업 부분이 6차 산업이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도시에 남는 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체험과 힐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선보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23톤의 김장 체험 사업을 직접 하였으며 농업과 임업을 발전시켜 일자리와 농가 소득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계산군 산림협회 회원으로 임업인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경쟁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유학 갔던 충북의 아들 김영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저의 모든 역량을 우리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음껏 쏟아붓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태어나신 거는 여기 충북이지만 실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없다라는 지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났다거나 고향을 소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 출신은 물론이고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4번의 국회의원을 한 사람 또 장관을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출향하고 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충청북도의 현안에 관해서 출향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법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이시정 지사가 법안과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충북 출신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충북에 연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일을 해왔고, 도정에서 출타해서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이 늘 저희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경기 충청도의 현안을 챙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부지런히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가 청주국회의원들만큼 청주의 현안을 챙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이 나라 정치가 온 데는 처음으로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개념으로 낙도우지 농촌지역의 전기, 통신 사업이 가능한 그런 법률적, 재정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통신요금이 30% 감면되는 일이 벌어졌고, 노인정과 학교에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고향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일과, 그리고 이것이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한 일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저는 애트리가 미국의 퀄컴사와 불평등 계약을 맺고 CDMA 기술의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신랄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퀄컴사로부터 원천 기술인 CDMA 기술의 원천 기술료는 퀄컴이 가져가지만 상용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기술료를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애트리가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받아온 기술료만 3천억에 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난 뒤에 그분들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 뿐이지만, 이것이 충청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국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도민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경제민주화의 유통법, 상생법,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육성, 법안, 여성과학자를 우대하는 법률 등등 제가 한 국정의 모든 것은 충청도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고수하다가 저는 낙선했고 2번 낙선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이 이 나라의 정치를 패권의 정치, 계파 정치, 진영 논리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과 따라가지 않고 수도권 5선의 길을 버리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399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저는 야권 통합을 위해서 지난번에 오지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전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저의 4번의 낙선은 저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우리가 청풍명월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조를 지키고 독립운동의 선열들의 고향이니 이렇게 말하는 충청도민들의 지조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낙선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민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지역 정치인들처럼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고향을 버린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충청도민들의 그런 지조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신 게 22일이었고, 사실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날짜는 22일로 하고 있는데, 열흘
되지 않는 시점이다 보니 특정 원내 의원들과의 야합을 통한 정복이고 정치 도리로 맞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향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으나 원내에 계실 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굉장히 요구를 하셨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한테도 기업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또 이제 비판하시는 국내 경제 후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좀 시간을 갖고 좀 설명을 하고 해명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 찾아내서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선은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정치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저 고양시에서 온 우리 경기도의 동지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에 나가서 어려운 선거지만 경기도 선거에 나가서 정치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당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 또 이 지역 정치인들을 포함한 당원들의 또 강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충청도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많은 범민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과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16년 동안을 청주에서 인물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또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소위 국민의힘 또는 과거의 야당이 패퇴했습니다. 16년 동안 패퇴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 선거가 12년 동안이나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채 이 충청북도라는 지역이 방치되고 또 실제로 선거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5% 정도의 5.5%가 되는 아주 소중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한 0.73%의 승리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다시 또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충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의 그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함으로써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적되면서 수도권 내도 혈통을 쳐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수도권 의원으로서 그런 주장을 제가 거기에 어떤 그 활동을 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래돼서 그걸 또 지적하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충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본인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좀 뭔가 차별하는 건 뭔지.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도민들한테 설득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고향입니다만은 국민총생산에서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인지 3.5인지 제가 좀 자료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도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토 면적의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자칫하면 이것이 변방이 될 수가 있고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경제에서 산업에서
또 일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변방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2류가 되고 3류가 되는 우리끼리만 앉아서 여기서 무슨 자족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좁지만 우리는 상상력의 크기를 크게 가져야 한다.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처럼 원대한 꿈을 갖고 이것을 도전하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가 옹색한 이런 처지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고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저의 그동안의 사선 의원으로서의 그런 정치 또 박기수 장관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많은 지식 또는 인맥 이런 것들을 충청북도에 좀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면에서 도민들께 저를 좀 도구로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 강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상황 자체가 만약에 이제 지사가 되신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계속 하실 겁니다. 또 그런 일은 없으니까 뭐 답변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로 해서 충청권과 경기 내지는 서울과의 그 관계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국토의 균형 발전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 저는 제 지금 판단으로는 도성과 우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축과 또 강호청 이 라인이 교차하는 지역이 지금 우성으로 돼 있고 또 그런 거기서 또 충북선이 분기되는 이런 교통과 물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신산업이 지금 바이오 메디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특전을 가지고 구태여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인재들이 몰려오고 이쪽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금 상황이나 그런 입법이나 그런 동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빨리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보면 오창 카이스트라고 적혀 있던데 어떻게? 제가 어제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중국이 좀 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어제 카이스트 총장과 통화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미세 사이에 지금 현재 솔직히 여기 내려올 때까지 카이스트와 이것이 MOU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시정 지사와 통화를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통화를 하고 기획처장과 통화를 하고 또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카이스트의 이 분원이 아니라 오창 캠퍼스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보고 들은 바로는 23만 평, 22만 평 정도의 부지에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칼 캠퍼스를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카이스트가 600명 정도의 교수가 일하고 있답니다. 66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오창 캠퍼스에는 400명 정도를 뽑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캠퍼스를 세계적인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MIT에 상대하는 그런 정도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메디칼 캠퍼스를 확장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관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이 메가시티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고창 5성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는 이 충북이 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구상될 수 있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캠퍼스의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